본인 말의 신뢰성이 높다고 보시죠? 기자 생활을 할 때나 사장을 할 때나 본인 말은 다 진실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 나름대로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뭐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에 출입하는 강기옥 IO하고는 아십니까? 모릅니다. 육사를 다니실 때 육사를 퇴교하기 전에 알았다고 그러던데 전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까? 4월 22일 KBS 나간 보도 검찰 박연차 노부부의 명품 시계 2개 선물은 그 당시 보도국장이었을 때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무슨 보도요? 그 문제의 보도니까 아실 거예요. 4월 22일 날 보도 나간 거.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이 없어요. 어떤 아니 이 보도인데 보도 저한테 때문에 이 보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그런 지금 건데 얘기하신 것 같고는 제가 알 수 아니 없습니다. 이 보도 때문에 난리가 나고 지금 KBS 이 보도하고 SBS 논두렁 보도 때문에 나라가 벌컥벌컥 뒤집히고 이게 어떤 보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검찰 박연차 노부부의 명품 시계 2개 선물 강민수 기자가 지금 북경에 가 있는 특파원이 보도한 거 이걸 기억이 없어요? 그 기사 기억이 납니다. 예. 기억이 잠깐 나는 거예요? 아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시는 기사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못 하시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기억이 질환입니다. 납니다. 예. 네, 그러시죠. 예. 그리고 이종태 대변인, 국정원 대변인은 가끔 만났다고 금방 얘기하셨고, 이중화도 가끔 만났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 보도에는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한 사실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관여한 적이 전혀 없으시고요. 취재해온 거. 이 보도가 문제가 된 건 기억나시죠? 어떤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뉴스 소스가 뭐냐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 기억나시죠? 뭐 강민수 기자가 나중에 조사까지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보도의 소스는 어디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강민수 기자가 저한테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고 사장은 국정원하고 참 친한 것 같아요. 1월 달에 이 보도는 생각나십니까?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태국에 가가지고 골프를 친 거. 기억나시죠? 예. 방콕 특파원이 보도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누가 제보를 했냐 그랬더니 당시 보도국장이 다 알려줬다. 편명, 이름, 골프장까지 해서 리포트 제작했고 당시 이 사실을 아는 건 현직 국정원 참사관밖에 모르고 있었다라는 건 이건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납니까? 기사 제가 취재 지시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의원님 얘기대로 국정원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7월 31일 날 보도위원회가 열린 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보도위원회 열렸었는지 여부는 확실한 기억이 제가 그럼 없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보도위원회에서 이 4월 22일 보도 때문에 시끄럽고 그 뒤에 천상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특종을 묵살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붙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아마 고증인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그 시계보도 꼭 했었던 그 강민수 기자의 그 건은 사실 그런 요구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사이드로 취재를 해봤어요. 나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이드로 취재를 해봤다고. 이런 말을 한 것 기억 있으세요? 네, 아마 있을 겁니다. 박연차 이 보도를 사이드로 취재해서 당당하게 냈고 천상관 보도는 사이드 취재가 없어서 보도를 묵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아닌데요. 그게 아니면 이건 뭐예요? 이건 누구 목소리예요? 이건 고아무개 목소리가 아니고 무슨 김아무개 사이드 목소리입니까? 취재라는 게 사이드가 뭡니까? 여기서 사이드가 국정원입니까? 검찰 측에 제가 누굽니까? 물어봤습니다. 국정원이에요? 아니 기자가 누구예요? 취재원 밝혀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구예요? 제가 취재원을 밝힐 수가 없어요. 아니 밝힐 수 없는 건 좋은데 사이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 맞죠? 얘기를 그렇게 한 모양이네요. 한 모양이에요라고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국정원하고 굉장히 친하신 거예요. 1월에도 무지하게 친하게 지냈고, 국정원하고 4월에도 친하게 지냈고, 또 5월에도 마십시오, 의원님. 이 국정원 문건은요, 5월 8일 날
5월 8일 날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이 보도를 막으려고 온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면 톱으로 났고 3면에 또 난 걸. 이 보도를 막고 KBS가 이걸 한 줄도 쓰질 않습니다. 지금 고증인은 국정원하고 무지하게 친해요. 사이드라는 건 국정원을 얘기하는 거라고밖에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보도위원회에 참석한 성 위원장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 위원장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분위기 좀 설명해 주시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보도국장은 국정원하고 친합니까? 이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2009년 내내잖아요. 저도 지금 그 녹취를 들으니까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자리에 보도위원회 자리에 제가 있었고요. 당시 농조합 중앙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당시 삼성간 보도와 관련해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종 보도를 내지 못하게 했고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은 그거에 대해서 김진우 기자협회장이 당시 그러면 그 전에 강민수 기자가 보도한 이른바 명품 시계를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주었다라는 보도는 어떻게 취재원도 알 수 없는데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까와 같이 내가 사이드로 취재해봤다. 그래서 나도 알고 있다. 취재원을 이런 식의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취재원이 국정원이 아니라고. 그리고 6월에는 7월에 삼성간 국사를 1년여 보도국장을 하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국정원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기자로서 해서는 안 될지 하고요. 어떻게 이러시죠? 그러면서 지금 문건 보고 아니라고 그러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아니, 예, 정리해 주세요. 예. 예? 아니, 저 기침이 심해서 제가 조금 좀, 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도 답변을. 예, 고대영, 예, 사장님, 그 답변하고 마무리해 주세요. 그, 신경민 위원님께서도 오랫동안 언론계에 몸담으셨는데, 취재원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사람을 엮어가는 건 사실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아니라고. 그거는 사실과 달라요. 예. 예. 고대영, 뭐 예, 사실과 마무리해 다르다는 주십시오.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방송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면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뭐 이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습니다. KBS 사장의 거취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KBS 사장으로서 정치적 격분기가 있을 때마다 KBS 사장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임기를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제 손에서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방송법을 개정해서 제도와 법을 바꾼다면 저는 그거 기꺼이 수용하겠다. 또 개정이 되면 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제 거취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법이 개정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런 거를 보고 언론에서는 꼼수다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이 겉으로는 이제 포장을 비정상적인로 사장에서 물러나가는 그런 것에 고리를 끊겠다고 지금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꼼수를 쓰는 거는 고대영 사장의 평소 태도와는 상당히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국감 때 고대영 사장이 보도본부장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호통을 쳐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
고발 단계까지 갔었는데 그런 걸 보고 저는 평소에 이른바 보수 기질이 발동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보수 기질이라고 그러면 뭐 통 큰 결단을 내린다 또는 남자답다 구질구질하지 않다 꼼수는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거랑 되게 맥락을 같이 하죠. 후배들도 많이 따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평소 자신의 스타일을. 뭐 제 스타일 의원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꼼수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꼼수 쓰면서 세상 살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지금 바로 꼼수로 비친다는 거는 이해를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후배들이 많이 따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후배들이 지금 고대영 사장을 보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 넘게 KBS에 몸을 담아서 KBS에 대한 애정도 남다를 것 같은데 후배들이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국감 시작하기 전에 그 후배들이 들어와서 뭐 따져 묻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심정이 참담하지 않습니까? 참담하죠. 지금 국정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본인은 물론 부인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인 명의가 아닌 KBS 명의로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KBS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한 건 처음이죠. 처음이지 제가 확인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명의로 한 게 아니라 KBS 공사의 이름으로 한 이유는 뭐죠? 하도 엄두당당하게 KBS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 개인 자격이 아니라 KBS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사내 절차를 밟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부 절차는 거쳤습니까? 통상 홍보실에서 KBS와 관련된 기사나 발표문이 있으면 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가 KBS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는 법무실로 보냅니다. 법무실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서 KBS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그냥 단순히 법무실에서 판단한 겁니까 이건? 그쪽에 뭐 정책기획본부장 소송이니까 정책기획본부장이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정원 이 200만 원 얘기까지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지금 회사를 지금 고대영 사장께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지금 우회적으로 밝힌 건데 포장은 그렇게 했죠.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 흔히 듣는 얘기들입니다. 이거 회사를 지금 2번 죽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론인으로서 본인의 명예가 지금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있고 또 KBS는 KBS 말씀하신 대로 KBS 명예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더 버티는 게 회사를 더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망감이 교차합니다. 세상이 바뀌면 없는 일도 있는 일을 만든다는 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러나 제가 평생을 바친 직장이고 사실상 제 인생이 달려있는 직장입니다. 그 직장이 제가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KBS라는 국가기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제 자신이 조금 수모당하는 건 참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이 없어요? 그 기사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예. 기억이 잠깐 나는 거예요? 아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시는 기사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못 하시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기억이 질환입니다. 납니다. 예, 네, 그러시죠. 예. 그리고 이종태 대변인, 국정원 대변인은 가끔 만났다고 금방 얘기하셨고, 이중화도 가끔 만났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이 보도에는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한 사실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관여한 적이 현장 전혀 취재 기자가 없으시고요. 취재한 겁니다. 이 보도가 문제가 된 건 기억나시죠? 어떤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뉴스 소스가 뭐냐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 기억나시죠? 뭐 강민수 기자가 나중에 조사까지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 보도의 소스는 어디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강민수 모릅니까? 기자가 저한테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고 사장은 국정원하고 참 친한 것 같아요. 1월 달에 이 보도는 생각나십니까? 민주당,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태국에 가가지고 골프를 친 거. 그 기억나시죠? 예. 방콕 특파원 이걸 한 줄도 쓰질 않습니다. 지금 고 증인은 국정원하고 무지하게 친해요. 사이드라는 건 국정원을 얘기하는 거라고밖에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보도위원회에 참석한 성 위원장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 위원장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분위기 좀 설명해 주시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보도국장은 국정원하고 친합니까? 이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2009년 내내잖아요. 저도 지금 그 녹취를 들으니까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자리에 보도위원회 자리에 제가 있었고요. 당시 농조합 중앙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당시 손성간 보도와 관련해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종 보도를 내지 못하게 했고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은 그거에 대해서 김진우 기자협회장이 당시 그러면 그 전에 강민수 기자가 보도한 이른바 명품 시계를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주었다라는 보도는 어떻게 취재원도 알 수 없는데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까와 같이 내가 사이드로 취재해봤다. 그래서 나도 알고 있다. 취재원을 이런 식의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인 말의 신뢰성이 높다고 보시죠? 기자 생활을 할 때나 사장을 할 때나 본인 말은 다 진실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 나름대로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뭐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에 출입하는 강기옥 IO하고는 아십니까? 모릅니다. 육사를 다니실 때 육사를 퇴교하기 전에 알았다고 그러던데 전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까? 4월 22일 KBS 나간 보도 검찰 박연차 노부부의 명품 시계 2개 선물은 그 당시 보도국장이었을 때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무슨 보도요? 그 문제의 보도니까 아실 거예요. 4월 22일 날 보도 나간 거.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이 없어요. 어떤 아니, 이 보도인데 보도 저한테 때문에, 이 보도 때문에 지금 보여주셔야 난리가 제가 나고 알지. 그런 지금 건데. 얘기하신 것 같고는 제가 알 수 아니, 없습니다. 이 보도 때문에 난리가 나고 지금 KBS 이 보도하고 SBS 논두렁 보도 때문에 나라가 벌컥벌컥 뒤집히고 이게 어떤 보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검찰 박연차 노부부의 명품 시계 2개 선물 강민수 기자가 지금 북경에 가 있는 특파원이 보도한 거. 잘 봤다고. 이런 말을 한 것 기억 있으세요? 네, 아마 있을 겁니다. 박연차 이 보도를 사이드로 취재해서 당당하게 냈고 천상관 보도는 사이드 취재가 없어서 보도를 묵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아닌데요. 그게 아니면 이건 뭐예요? 이건 누구 목소리예요? 이건 고아무개 목소리가 아니고 무슨 아니, 뭐 김아무개 사이드 목소리입니까? 취재라는 게 사이드가 뭡니까? 여기서 사이드가 검찰 국정원입니까? 측에- 검찰 측에 제가 누굽니까? 물어봤습니다. 국정원이에요? 아니, 기자가 누구예요? 취재원 밝혀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구예요? 제가 취재원을 밝힐 수가 없어요. 아니 밝힐 수 없는 건 좋은데 사이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 맞죠? 얘기를 그렇게 한 모양이네요. 한 모양이에요라고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국정원하고 굉장히 친하신 거예요. 1월에도 무지하게 친하게 그거는 지냈고 국정원하고 4월에도 아무 친하게 관련이 없는 지냈고 얘기입니다. 또 자꾸 엮지 5월에도 마십시오, 의원님. 이 국정원 문건은요 5월 8일 날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이 보도를 막으려고 온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면 톱으로 났고 3년에 또 난 걸. 이 보도를 막고 KBS가 보도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누가 제보를 했냐 그랬더니 보도국장이 당시 보도국장이
다 알려줬다. 편명, 뭐 이름, 골프장까지 해서 리포트 제작했고, 당시 이 사실을 아는 건 현직 국정원 참사관밖에 모르고 있었다라는 건, 이건 기억나시죠? 기억 안 그 납니까? 기사 제가 취재 지시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의원님 얘기대로 그러면 국정원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7월 31일 날 보도위원회가 열린 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보도위원회 열렸었는지 여부는 확실한 기억이 제가 그럼 없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보도위원회에서 이 4월 22일 보도 때문에 시끄럽고 그 뒤에 천상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보도를 특종을 묵살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붙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아마 고증인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그 시계보도 꼭 했었던 그 강민수 기자의 그 건은 사실 그런 뭐 요구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사이드로 취재를 해봤어요. 나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이드로 취재를